그다음에 또 이렇게 정문원 의원이 주장을 했어요. 김정일이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거기에 동의했다. 그리고 대북 경제 지원을 약속했다. 이렇게 그 녹취록에 써져 있답니다. 그러면 김정일이가 말한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통일 방안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우리 연방제식으로 통일하자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고, 거기에 노무현이가 동의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영모 중에 가장 큰 영모죠. 대한민국 전체를 팔아넘기죠. 공산화시키는데 합의했다는 뜻으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면 합의, 이 김정일과 노무현 사이의 대화는 그 사람이 워낙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거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족보가 있어요. 그 족보는 6.15 선언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6.15 선언 속에 끝으로 남은 6.15 선언 말고 그때도 이면 합의가 있었어요. 그 합의는 김정일과 임동원과 김대중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합의 내용은 뭐냐? 이런 거예요. 주한미군을 성격과 지위를 바꾼다.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일종의 평화유지군으로 바꾼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적대를 포기한다. 주한미군이 북한을 적대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성격을 바꾼다. 라는 식으로 성격을 바꾼다. 그것을 주한미군 중립화에 의한 무력화죠. 일종의 평화유지군으로 성격을 바꾼다. 그렇게 성격이 바꾸어진 주한미군은 통일 이후까지도 있어도 괜찮다. 요 합의를 해요. 요 합의를 했다는 것은 놀랍게도 임동원의 국회 정원, 임동원의 회고로 피스메이커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나온 지가 얼마 됐는데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 정부도 문제 삼지 않고 여당도 문제 삼지 않고, 제가 그것을 잘 정리해가지고 언론조선에 써올린 게 한 2년 됐습니다. 요게 이면 합의예요. 그러면 도대체 주한미군의 성격을 김대중과 김정일이 바꿀 수 있는 성격이냐? 아니, 주한미군은 누구하고 맺은 약속입니까? 그것은 한미간 아닙니까? 한국과 미국이 결정할 문제고, 그건 북한하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한미간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 성격을 바꾸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성격을 멋대로 바꿀 수 있느냐? 없죠. 한미동맹 주한미군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북한의 재남침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미동맹이 있고, 그 목적으로 주한미군이 있는 것이지, 저 아프리카에 파견되는 평화유지군처럼 양쪽을 다 말리면서 북한, 한국이 싸우는 것을 말리기 위해서 여기 주둔하는 군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군대로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뭐냐? 그렇게 바꿀 것 같으면 미국이 한미동 필요 없다. 철군하겠다. 즉,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해가지고 한미동맹을 파괴하기 위한 술책인 것입니다. 여기에 합의했어요. 여기. 그 다음에 돌아와서 김대중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앞에 쓸 당서조항을 딱 떼어버리고, 놀랬다. 김정일이가 주한미군은 통일 후까지 있어도 좋다고 이야기하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속았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노벨 평화상 받았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싹 빼버렸어요. 이렇게 국민을 속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면 합의가 그 뒤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2006년 10월 9일 날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요. 핵실험을 한 데 대해서 노무현은 아무런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금강산 관광 계속 하도록 해가지고 현금이 들어가도록 하고 남북한 교류 그대로 교류가 아니라 우리가 일방적인 퍼주기를 계속했습니다. 실질적인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또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든지 이런 음포도 놓지 않고 PSI라고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 체제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이 들어가는 것도 거기 혹시 북한을 괴롭힐까 싶었어요. 끝까지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뭘 했느냐. 그때는 한미 관계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으니까 우리는 미국의 해구산을 강화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될 그 시점에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정했어요. 핵우산을 두 격으로 들어야 될 순간에 핵우산을 찢어버리는 결정을 그 순간에 했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 김정일, 김대중이가 합의한 것을 실천한 거죠. 주한 미군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제1보를 내디딘 거죠. 그걸 북한이 핵실험한 그 순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그 1년 뒤에 아까 정문원 의원이 폭로한 그런 종류의 대화가 있었다. 그러면 남북한 사이에 이면 합의, 소위 밀약, 쉽게 말하면 역적 모의가 두 차례 걸쳐서 일어났다. 김대중에 의해서, 노무현에 의해서. 거기서 합의된 것은 요약하면 세 개다. 첫째, 주한미군을 중립화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무력화시켜서 한미동맹을 해체한다는 합의 하나, NLL을 포기한다는 합의, 두 번째 합의, 세 번째는 뭡니까? 북한 핵개발 계속해라. 우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 핵개발이 정당하다는 대변인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 요 세 개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민족사 2000년에 이런 역적 모의는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건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개성 세력이 다음 정부를 또 차지할지 모른다 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렇게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일찌감치 국민들한테 알리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했어야죠. 특히 국방부 장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NLL을 지키는 국방부 장관들이 무슨 일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명박 정부와 우리 국방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건 수사에 들어가야 되죠. 이건 수사 차원입니다. 역적 모의는 수사를 안 하면 해결됩니까? 그거? 그런데 어제 KBS까지도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으니까 아마 이거 거지부지 해서 넘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서 많이 이렇게 제가 조갑제 작품에 어제 밤에 저 긴 기사를 올려 놨으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정부에, 통일부에, 국정원에, 국방부에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저 간첩 신고를 하세요. 간첩 신고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뭐 보상금을 받으시든지 이게 보상금 많이 받아요. 아니면 정문원 의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잘한다고 격려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민주시민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스라 셰프트 미리하고 똑같네요. 아니라